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네, 또 설이라고 하네요. 추석 연휴는 잘 쉬셨나요? 연휴는 다 좋은. 네, 연휴는 좋은데 설 연휴가 또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만. 코로나다 보니 네. 이제 집에 조용히 앉아서 이제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법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넷플릭스법 이러니까 마치 넷플릭스가 뭘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넷플릭스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법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최근에 개정됐고 그 네.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조항으로 따지면 제22조의 7하고 제22조의 8 이 두 조항이 해당합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사실 이걸 처음에 도입하게 된 계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망 접속료를 내지 않는 반면에 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뭐 국내 사업자들은 네, 네. 망 접속료를 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망을 통해서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망을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이제 많이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용자만 통신료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고 네, 네. 반면에 망 접속료를 내는 국내 사업자들은 망을 사용하는 데 대한 돈을 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는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통과를 이제 시킨 거죠. 네. 그게 바로 넷플릭스 법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넷플릭스법이요. 망 접속료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네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 망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해외 사업자들이 내는 게 맞지만 네네. 국내에서 도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 이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냐라는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특히 문제되는 건 네.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가 많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해외 사업자들은 망상료를 국내에 서버 둔 사업자만큼 낼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좀 법률상 이야기되는 거는 우선 이용자 수랑 트래픽 양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어떤 통신망 안정 조치 같은 것을 취하도록 네. 이제 하고 있고 이게 22조의 7이고 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네. 한 게 22조의 8인데 네. 특히 사업자들은 요 22조의 7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업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용자 수랑 트래픽 양은 국내 사업자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무시할 네, 수 네. 없죠. 뭐 네이버 뭐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논의되는 게 웨이브가 또 있죠. 웨이브도 뭐, 있고, 뭐 예. 웨이브 등등 뭐 원래는 뭐 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규제가 되게 강화됐고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거나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안 좋은 법 아니냐. 맞아요. 이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네, 이 네. 부분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는 게 너무 통신사들 입장을 반영해 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뜯어보면 CP 입장에서는 전혀 이럴 게 없고 네. ISP들만 유리하게 법이 너무 적용이 돼서 오히려 해외와 국내 업체의 이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통신사의 네, 손만 네, 들어준 거다라는 네. 지적들이 계속 그럴 있었거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시행령이 지금 9월 9일부터 입법 예고가 돼서 네네.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네. 요 사이에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치시면 네. 그 이름 바로 밑에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입법 예고 이 버튼이 있어요. 그 입법 예고를 딱 누르면 그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의견을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시행령에는 기준이 나왔죠. 사업 적용 대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량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회사 네. 요 회사가 이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비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회사면 국내 총량이 뭐냐 이 얘기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나오고요. 돌아다니는 데이터의 총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내 총 트래픽 양을 말하는데 네. 총 트래픽이 그게 참 애매하죠, 그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거, 네. 무슨 몇 시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트래픽량 변동 추이를 이제 고려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네. 근데 요 해당하는 사업자는 또 어떤 의무를 해야 되냐면 네. 이제 자기 트래픽이 이제 고객에게 그 이용자들에게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를 취해야 돼요. 네. 이때 이제 어떤 용어가 써 있냐면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를 다중화하고 네. 컨텐츠 전송량을 하는 등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사업자들은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최적화고 어느 만큼 하는 게 최적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고시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선 사업자는 되게 막막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까는데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비용이 거고. 들겠죠. 또 이제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이것을 이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 국내 CS를 처리하는 이제 적절한 막 한글로 된 서비스 지원 센터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요걸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요런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특히 이런 콘텐츠 제공 안정화를 위해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도 네, 들어가 네. 있어요. 시행령상에. 그러니까 그러다 ISP 보니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제일 많이 비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이용자에게 대해서 이제 이거를 보장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업자는 모든 ISP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가 그러니까 되고 결국은 있어요. 이 통사들한테 돈을 내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네요. 골고루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망 접속료 비용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뭐 서버나 인프라 비용도 늘어나겠죠. 근데 요거는 그렇다 쳐도 ISP에게 많은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건 사실 좀 되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 부분이 그럼 정당하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런 평가서를 이제 같이 올려놓거든요. 네. 그 규제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 크지 않다 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 좀 있죠. 네. 근데 이 넷플릭스법이요, 사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그 행정소송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번 이루어졌는데 2번 다 지금 페이스북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승소를 한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지금 이 판결 결과가 넷플릭스법에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넷플릭스법이 사실상 유야무야 없어질지도 않을까. 취지가 완화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 안정화 조치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하는 이제 CP들이 고객에게 이 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같은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판결의 주된 취지는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망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스북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런 취지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안정수당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은 이제 굉장히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구속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미 개정된 법률이 그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그거는 앞으로 뭐 지금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시행령 내용을 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는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생긴 의무를 없애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 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까요? 결국엔 소비자가 아닐까요? 소비자? 네. 좀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 근데 만약에 뭐 사업자들은 또 어떻게든 잘 사업 방향을 잘 만들어서 자기들 이제 이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잘 만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더 큰 피해자는 아닐 것 같고, 아무렴 해외 사업자들이 좀 없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넷플릭스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국감이 시작되면 이제 국감에서도 이게 아마 큰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국감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주제가 조금 바뀌죠? 네, 좀 네. 형태를 바꿔보려고요. 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될지 이런 음. 것들을 조금 이제 몇 주간 함께 네.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로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